자, 이 물건은 어디냐 이제 세종이고 좀 핫했다가 지금 살짝 뜸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행정수도든 여러 가지 핫한 이슈가 많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기조가 지방 분산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확인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뭐죠? 그쵸? 수의계약이라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5,500만 원이고 기타 일반 자산에 딱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뭐예요? 신탁 공매입니다.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저번 달에 진행됐고 6억 5,500만 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이거는 시세를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이게 이제 신탁 공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공매는요, 인지를 하냐 안 하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6월 2일에 시작했어요. 6월 2일에. 2일에 시작했다가 10일에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신탁 공매 특징이에요. 일주일 만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9억짜리를 6억까지 3억 유찰시켜버립니다. 정확히 3억 5천만 원 정도 유찰시켰죠. 신탁 공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예전에 하루만 해도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요. 진짜 속전속결이에요. 자, 수의계약 상태이고 이 물건도 시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도담동에 있는 물건이네요. 도담동. 얘는 도렘마을 구단지래요. 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얘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이네요. 큰 평수이네요. 95 타입이 되네요. 자, 시세 실거래가 있고요. 동호수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903동 103호네요. 103호니까 약간 작은 평수 1층에 있는 그런 거네요. 그리고 124.86이고 이런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저거 아마 1층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거 잘 돼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103동 903호였고요. 시세 실거래가를 보고 140 타입이죠. 쭉 보니까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8억 5천이네요. 1층 여기 있네. 1층 7억 9천까지도 나온 게 있네요. 근데 얘는 908동이죠. 그러면 얘는 1층은 1억 5천까지도 되어 있네요. 다만 남서향이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남서향인지 남향인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보냐? 감정평가서라는 거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남쪽이고 남서향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물건이 보네요. 자, 102호는 뭐예요? 남향이죠. 만약에 이 물건이 102호였으면 여러분들도 가격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호수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호수일까요? 자, 102호이죠. 이게 이제 903동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남서향에 있는 물건이고 그렇게 시세 조사하시면 되고, 자, 904호동, 905동은 어때요? 동이 좋네요. 좋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로얄동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면 그래도 초등학교 가깝고 상가나 이런 게 하고 있다고 하면 910 이 정도가 좀 괜찮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더 개발이 막 되려고 하더라고요. 더 정부청사 뭐 중앙동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아까 1층 물건이었죠. 903호. 로드뷰를 한 번만 봐. 여기 보면 이제 1층이라는데 어때요? 약간 위로 올라갔죠. 외국 사람한테는 노출 안 되는 1층이죠. 그러니까 거의 2층 같은 3층 같은 1층이고, 아마 내부에서도 거의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그렇게 잘 안 보이는 프라이빗 하는 1층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는 괜찮은 물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서향이 얘네. 얘가 보니까 7억 5천만 원 나왔고 남서향이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남서향이 나왔어요. 근데 7억 5천만 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똑같은 애가 나왔죠. 요거는 아마 신탁 공매로도 진행하면서 지금 일반 매매로도 진행한 똑같은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전화해서 현장 확인하시면 지금 매물로 7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얼마에 수익액 할 수 있는 거예요? 6억 5천만 원 수익할 수 있는 겁니다. 1억 싸게 수익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물건입니다. 왜? 이런 물건들 은근히 많다니까요. 자, 남서향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얘는 서향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투자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현장 내부까지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분한테 확인하시면 되는 물건이 되네요. 자, 온비드를 통해서 이 상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해당 공고를 보면요, 수익액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근데 아까 만약에 이게 남향이었고 그리고 층이 좀 더 좋았으면 8, 9억까지도 가는 물건이었죠. 그게 수익액 상태로 싸게 유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물건입니다. 주택 아파트이고요.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물건 같은 게 또 부가가치세가 별도가 아닌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네요. 그러니까 낙찰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입찰 금액 1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5영입일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공매 참가 자격은 뭐 그런 건 특별하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납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고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재산세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보니까 아래 표와 같이 신탁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승낙했네요. 이게 아까 승낙했기 때문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낙을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주의 다른 이유로 그리고 이유로는 이제 뭐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임차인의 이제 보증금은 보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승낙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공매 공고 받고요. 감정평가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지금 7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3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또 인수하는 물건이라는 거는 이건 또 디테일하게 보면 되겠죠. 그래도 지금 가격이 거의 한 7천 이상 싸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광주 물건이 상당히 또 괜찮은 그런 물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신탁공매 물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상태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의계약 상태는 아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 수의계약은 바로 낙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하니까 항상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바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첫 번째, 당연히 신탁공매니까 권리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까 보증금을 따로 별도로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시세조사 관건입니다. 아파트는. 그리고 세 번째, 시세조사를 했으면 전화를 통해서 이 물건이 실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네 번째,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살지를 조금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요거는 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단타로 팔 건지 아니면 요거를 임대로 할 건지 아니면 저는 자가를 들어오실 분들은 경매로 찾지 마시고요. 제발 신탁공매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물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신탁공매 특징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식이었죠, 얘가. 그리고 광주 물건도 굉장히 신축이죠. 왜 그럴까요? 신축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축 물건 아파트 중에 분양 안 된 여러 개, 몇 채 정도가 나오는 게 신탁공매로 나와요. 요거는 이제 PF 대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면 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탁공매는 신축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단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자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월세 좀 받겠다 그러면 이런 물건, 큰 물건, 가격이 있는 애 말고 조금 더 좀 작은 물건들을 낙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도 아까 광주광역시, 그다음 세종 이런 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핫하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천안, 청주 이런 데는 바로 경기도권 옆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경기도와 중경기도급입니다. 이런 애들 중에 대출 규제 지금 영향이 거의 없죠. 플러스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에 있는 물건 플러스 수의계약 상태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수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보다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수익도 나겠죠. 왜? 수익이 날 정도까지 조사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경매하시면서 낙찰 쉽지 않죠. 특히 아파트 낙찰 쉽지 않죠.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게. 분위기 좋으면 분위기 좋다고 낙찰이 안 되고 분위기 안 좋으면 분위기 안 좋다고 또 낙찰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신탁공매 수의계약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1천만 원입니다. 3억 1천만 원짜리 감정가가 얼마까지 유찰됐냐? 1억 1,200까지 유찰됐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건은 더 유찰될 거예요. 거의 1억 이하까지 유찰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에서 기본적으로 50% 이하 유찰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에 어떤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는 아예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덮어버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물건은 여기가 이제 입찰 시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찰할 수 있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자, 대구에 있는 물건이고 601호라는 거네. 6층이고요. 그리고 뭐 요런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오래된 물건의 상징. 첫 번째 왠지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빨간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네. 요거 두 개만 딱 봐도 여러분들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패스 하고 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좋은 물건들을 놓치는 그런 기본적인 습관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매에서 주는 정보는 경매랑 달라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유료 경매지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가? 경매 정보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진에 대한 올리는 것도 일단 필터링과 그 다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물건을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거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에 익숙해져 있던 정보를 얻는 이제 습관과도 같죠. 공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매는 그냥 프로그램화 해가지고요. 이 감정평가서라는 곳에서 그냥 사진이 있으면 여기 가장 먼저 있는 이런 사진들만 몇 개를 그냥 여기에 온비디에서 올리는 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포인트입니다. 왜 포인트이냐? 여기에서 이 사진만 봐서 이 물건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인지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확인을 안 하고 패스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공장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빌라가 있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 사진만 봐도 그냥 답답해 옵니다. 이거는 오래됐고 이거는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사진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물건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그 말은 뭘일까요? 그렇죠. 공매로 지금 여러 개의 물건이 하나의 감정평가서라는 곳에서 이 물건을 조사하고 감정평가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씩을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물건에 대한 주소와 호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감정평가서라는 곳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소가 369-7이었고요. 그리고 601호였습니다. 아까 두 가지 포인트 줬죠? 주소와 뭐예요? 그 다음에 호수.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기호 1, 2, 3, 4, 5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기호에서 몇 번 거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호를 이제 찾아야 돼요. 자, 얘는 367-4네요. 기호 2번이. 어디 보자. 기호 3번이 369-6이네요. 얘는 369-2예요. 여기 있네. 네네네네. 369-2 중에 있네요. 그렇죠? 601호네요. 그리고 하나는 1001호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요거 뭐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사진이 또 나와요. 자, 기호 1번. 자, 여기 보니까 기호 2번. 빨간 건 기호 3번이었네. 기호 3번. 얘가 기호 4번이에요. 숨어있죠? 기호 4번은 뭘까요? 평범한 아파트이네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보면 얘가 아까 5고 이게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게 공매로 나왔고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실거래는 뭘까요? 여기 쭉 보니까 시세가 얼마예요? 지금 1층인데 2024년 5월에 1억 8천만 원에 거래됐네요. 그리고 3층인데 얼마에 거래됐어요? 1억 7,500만 원에 거래됐네요. 뭐야 근데 2023년, 21년에는 뭐 2배, 3배의 거래가 됐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거래가 거의 한 3배 정도에서 2배 사이의 거래가 됐네요. 이건 뭐냐 이거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요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이 물건에 더 숨어있는 포인트를 제가 또 찾아 드릴게요. 시세까지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매매로 나온 애들 보니까 1억 8천 정도에 그래도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자, 공시가격 보면요 1억 1,500.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이 물건 1억 1,200만 원이에요. 가격 싸죠? 싸죠.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숨어있는 더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6층 그리고 3억 1,3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온 이유와 그리고 지금 1억 1,200까지 유찰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물건이 왜 한 방인지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0층보다 6층이 어때요? 6층이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애가 더 로얄층이라는 거죠. 자, 이 물건은
601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01호죠. 1001호는 얘보다 호수가 더 안 좋아요. 얘는 탑층이어서 601호는 로얄층입니다. 그리고 얘는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지만 얘는 지금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낮은 상태이죠. 왜 이럴까? 이게 전입한 사람이 있었네. 이게 이제 전입한 사람이거든요. 김땡땡님이 이제 이 전입한 사람 있고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항력이 있어서 패스를 했고 이 물건은 지금 1억 1,200 최소 7천 뛰게 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럼 이 김땡땡님은 누구신가? 소유주인지 하나는 과거의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쭉 내리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주 자산 신탁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김땡땡님이 이 대상 소유주로 되지 않았다는 거이고 그러면 이제 과거 소유주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얘기했죠 2010년 6월 28일에 이분이 들어왔죠. 김땡땡님이 있죠. 2020년 12월 15일에 거래가 됐네요. 가만 보니까 무슨 개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분은 김땡땡님이 전 소유주였고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이 된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2020년 12월 15일에 3억 6천만 원 실제로 이 물건이 거래됐나 한번 볼까요? 2020년 12월 15일에 지금 전입되어 있는 사람의 소유주였다가 땡땡 개발 회사가 이걸 샀네요. 얼마에? 3억 6천만 원 샀고 2022년에 뭘로 바뀌었어요? 신탁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이 물건이 풀립니다. 이런 물건은 먼저 위치를 봐야 돼요. 분홍색 땅은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아파트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2026년 3월에 뭐가 돼요?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두산 2부도 지금 아파트가 올라와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좀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물건이고요. 그리고 얘와 얘가 지금 이제 부장돼서 나온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됐고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진행됐을까요? 2026년이니까 한 3년 전, 22년, 21년, 20년 그때 많이 진행이 됐었나 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재개발이고 여기도 아파트가 재개발이고 여기도 재건축 재개발 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봐요. 성행을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물건도 뭐예요? 그렇죠. 똑같이 이 정도 크기의 아파트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올리려고 했었던 물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 물건 사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물건이고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 매입한 과정에서 이 기존 소유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도 다시 이 분양이 잘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이제 돈이 된다고 하면요. 이 물건은 1억에 낙찰받아서 최소 3억대까지도 아니면 정말 분양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서 과거로 회귀한다고 하면 4억대까지도 팔릴 수 있는 한 방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물건은 이거예요. 신탁공매 물건이에요. 자, 이건 예로 들게요. 신탁공매 물건이 어떤 형식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이고 이건 신탁회사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신탁회사 물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기타 일반 재산이라는 걸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집행기관이 이 땡땡 신탁 주식회사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공매를 봤을 때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재산 종류가 뭘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압류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찾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권리들이 싹 없어지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재산 종류가 이제 구별되시죠? 기타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일반 재산은 말소기준 권리가 없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다른 차이예요.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가 있으면 등기부에 있는 다른 빚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한마디로 깨끗하게 여기에 있는 빚이 세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없으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등기부등본에 있는 어떤 빚이나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보는 것.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볼 줄 알아야 돼요. 아이러니합니다. 이 등기부등본 여러분들 경매하셨던 분들 떼본 기억이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매 정보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를 잘 주니까 뗄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은 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경쟁력이라니까요. 그래서 경매 투자하신 분들이 은근히 안 떼봅니다. 특히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 투자할 때요. 신탁공매 물건들이 계속 이렇게 싸게 유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신탁공매는 말소기준 권리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모든 권리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빚을 불린 하임 아파트이고요. 101동 702호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감정가 2억 1천입니다. 근데 최저 입찰가가 1억 1,500만 원까지 지금 유찰됐어요. 자, 쭉 보면 1억 1,500만 원까지 유찰됐고 이 물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시세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원룸, 그다음에 상가, 모든 부동산을 다 이 사이트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물건은 1억 1,500만 원권이 유찰된 물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1동이고 보니까 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호수 공시가격 있죠? 공시가격은 뭘까요? 공시가격 얘가 702호입니다. 702호면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뭐가 된다? 이거는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물건에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향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호스보다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702호이죠. 702호인데 로얄층이네요. 자, 얘가 보니까 공시가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1,1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1억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시가격 2억 이하인 지식세 중과요건에서 맞은다라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신탁 구매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세 실거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요. 공시가격에서 702 타입이 그냥 107.09 타입이네요. 예, 107.09 타입 얘네요. 자, 근데 지금 거래는 많이 없는데 왜냐면 아파트가 지금 33세대밖에 없어요. 몇 개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 2023년, 24년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많이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이 상가뿐만 아니고요. 아파트도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있다. 다만 미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거래가 됐네요. 자, 10층이면 로얄층이죠. 자, 9층도 로얄층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실거래가 찍혀 있는 애들이죠. 자, 1억 4,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억 4,500만 원 정도로 실거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매물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연식을 한번 보시죠. 연식이 2017년 8월 4일식이네요. 연식도 괜찮죠. 그리고 도시가스이고요. 위치도 한번 보시죠. 위치도 한번 보고 전자력들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들이 이 같은 아파트가 좀 나왔나 봐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부경파크빌 여러 가지가 있는 아파트이고 고등학교가 옆에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홀로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에 비교해서 좀 신축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식당이 있는지 보면 여기 충분히 식당들이 잘 있어서 여기는 아파트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신축 아파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자체가 좀 저조했었던 그런 물건으로 보인다. 그럼 위치나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 자체에 대한 시세까지는 아니지만요. 지금 매물이 1억 4,300만 원 나왔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로얄층이죠. 층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자, 이런 물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이커님 그러면 지금 일반 매매로 진행된 게 없는데 그럼 시세만 1억 4,300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지방으로 갔을 때에는 교차로나 사랑방을 통해서 실제 이 매물이 있는지, 이 얘와 비슷한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뭐는 교차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충서라고 해서 충청도 서해안 아마 교차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 부동산 있죠? 부동산 들어가셔서. 자, 이거는 아마 이 물건 자체는 로얄층이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눠져요. 층이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아까 1억 4천 이 정도 금액에 거래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사람이나 중개소에 전화해서 얘인지 그리고 얘가 702호일 때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세 조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시세 조사하기 어렵죠. 왜? 지금 물건 자체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중개하시는 분들이 나왔죠. 몇 군데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보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다르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마 같은 하나의 물건이 다른 중개하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억 4천에서 1억 5천 지금 사이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알아야 될 거는,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초선 협의 가능한다는 거는 이분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가 그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매물로 나오는 게 1억 4천에서 1억 5천 사이고, 다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 거 있어요. 더 하나 말씀드리는 거, 타입에 대한 부분 확인하라고 하셨죠. 자, 얘는 107.09 타입이에요. 107.09 타입이면 단지 정보 보면요, 시세 실거래에서 107 타입이 있고요. 자, 여기서 얘는 107.09, B는 107.7, 107.55 타입이 있죠. 그리고 지금 동호수 공시가에 보면 이 층에 대한 로얄층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탁 구매 물건인데 나홀로 아파트예요. 근데 시세 조사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른 데서는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지방에 있는 물건은 이처럼 교차로 같은 곳에서 중개소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 가격을 낙찰받으면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지. 아마 1억 4천만 원 정도에 팔리려고 한 거 보니까 이것도 1억 4천만 원 정도에는 아마 팔려고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층과 그 다음에 로얄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게 적용하면 실제 얼마까지 팔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탁 국면은 이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탁 국면이라고 했죠. 신탁 국면은 얘가 있어요. 이게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 경매나 공매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탁 공매는 어느 기간까지 이 물건은 54%인 것 같아요. 54%까지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멈춤합니다. 멈춤하고 뭘 하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저 이거 살게요. 신탁회사에다 말하면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조사하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자체가 경매랑은 비교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투자의 전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등기부등본을 봐야 돼요. 자, 2017년식이고요. 그 다음에 701호이고요. 자, 등기부등본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권리가 있으면 인수라고 했어요. 자, 신탁구매 물건들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등기부등본이거든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보면요, 정리해 놓은 곳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갑구에 기록사항 없음,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등기부등본상.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수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소유권이자는 2017년 8월 31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도와줘야 되는 거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죠.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합니다. 자, 전입세대 열람도 가져와 봤어요. 전입세대 열람을 봤는데 뭐가 없어요. 이거니까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뭐죠? 이거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 가면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입세대 열람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 신탁공매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대항력을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명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 공고문이에요. 이 빨간 글씨, 뭐 파란 글씨 뭐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이 신탁회사에서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면 전차수 공매 가격 이상 선착순 먼저 보증금 넣으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낙찰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전입세대 열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탁공매 물건을 봤을 때 중요한 더 포인트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202호, 204, 601, 604, 701, 702에서 지금 총 이 물건만, 비슷한 물건만 6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가능한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물건들이 신탁공매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탁공매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물건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저에게 배우면 되죠.